이번에는 수식을 엑셀에서 사용을 할 때 종종 잘 계산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수식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수식 오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식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먼저 해왔는데요. 오늘 설명할 수식 오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수식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수식 오류는 어떤 숫자를 표시하기에 어떤 좁은 너비 여기에 셀의 너비가 좁은 경우에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샵 div라고 하는데요. div가 divide, 나눌셈입니다. 나눌셈, 나누기 하는 거. 그래서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눈 경우, 나눗셈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럴 때 이러한 수식 오류가 발생하고요. 샵 name 이런 경우는 보통 함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우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샵 ref 같은 경우에는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을 지우는 경우, 지울 때, 이럴 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샵 value, 그 다음에 샵 na, 그 다음에 가장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샵 num 하고요. 그 다음에 샵 null이라고 하는 에러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나머지 에러들에 대해서는 예제를 가지고 차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샵으로 표시가 되는 수식 오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수식을 복사를 해서 자, 이거는 그냥 항상 수식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시 엑셀 파일의 상황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시로 주어진 그런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이 넓이를 셀의 넓이를 늘려주는 겁니다. 셀의 넓이를 늘려주면 제대로 나오고요. 좁혀주면 이런 샵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 0으로 나누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식 오류. 자, 이런 경우죠. 자, 0으로 나눴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같고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샵 name이라고 하는 에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거 대소문자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대소문자는 대문자로 썸이라고 쓰든 소문자로 썸을 쓰든 아니면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썸을 쓰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썸인데 알파벳 m을 n으로 이제 잘못 쓴 경우죠. 이런 경우에 샵 name 함수 이름 잘못 썼어요. 그래서 라고 하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에 샵 ref인데요.
사실은 수식을 이렇게 써서 에러가 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요. 요 에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제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요 3회의 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엔터를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3회의 4번 숫자를 이렇게 3회 전체 합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반올림 아마 이제 소수점 이하에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다가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요 셀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2 요 셀을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셀을 삭제를 합니다. 그럴 때 sharp ref라고 하는 수식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 22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셀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하고요. 기록을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를 22번째 셀을 삭제를 하면 이렇게 레프 에러가 발생합니다. 작성 후 22셀을 삭제는 홈 탭에 셀 그룹의 삭제 중에서 셀 삭제입니다. 이렇게 셀을 삭제를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sharp value는 수식으로 지정해야 할 인수에 텍스트를 주었을 때 함수 인수죠. 함수 인수에 텍스트를 주었을 때 이런 에러가 보통 발생합니다. 혹은 또는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값의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뒤로 갈까요?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걸 조금 줄여볼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여기 보면 이렇게 당연히 썸에 어떤 셀을 지정을 해야지 여기 텍스트를 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텍스트로 지정을 했더니 이렇게 썸의 함수의 인수로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텍스트를 잘못 지정해서 이런 sharp value라고 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arp na는 not available 이란 뜻이죠.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계산에 필요한 어떤 수식 계산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VLOOKUP 뭐 이런 뭐 HLOOKUP 찾기 함수죠. 찾기 함수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이다 조회하는 데이터를 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한번 써봤네요. 자, 써봤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VLOOKUP을 해서 찾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민수경 씨라고 하는 이름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뭐, 여기에서 찾으세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더 실제적인 예제겠는데요. 여기 사실 이제 어쨌든 데이터가 없죠. 이 영역에는. 따라서 민수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영역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VLOOKUP 함수의 쓰임새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찾은 곳에서의 세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VLOOKU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된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VLOOKUP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민수경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요 안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없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에러가 NA라고 하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VLOOKUP에서 항상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B13과 E15의 B9의 에서 조회하는 데이터 B9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에 SHOP-NA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OP-NUM 느낌표인데요. 이건 유효하지 않은 어떤 숫자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SHOP-NUM 느낌표라고 하는 그런 수식 오류가 발생합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요. 유효하지 않은 숫자가 발생하는 경우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ceil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고요. C10번 어딘가요? 요건가요? C10번을 -5라고 하는 C10과 -5 인수를 받아서 ceiling을 지정을 했는데요. 자, ceiling 함수를 한번 ceiling 함수는 말 그대로 그 수학에서의 그 ceiling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ceiling 함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여기 수학 상강 함수에서 이런 함수예요. 도움말을 잠깐 좀 보면요. 예시를 몇 개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함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24.3 첫 번째 숫자를 주고 5라고 하면 24.3을 5의 배수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해서 5, 25니까요. 25를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가 이제 ceiling입니다. 혹은 그냥 ceiling하고 6.7 이렇게 하면 6.7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가 7이죠. 7로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어떻게 이제 ceiling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설명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eiling 이렇게 하고 1, 2, 3, 4, 1234 하고
10의 배수로 가장 가까운 위쪽 10의 배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1240, 1234의 10의 배수 1230, 1240이잖아요. 위쪽이니까 124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링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C10이라고 하는 데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 5의 배수로 계산을 해라. 당연히 마이너스 5의 배수가 410만이라고 하는 숫자의 위에 있는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이 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샵, num, 느낌표 이렇게 그런 수식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nul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영역을 콤마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의 용어라고 했고요. 여러 개의 셀들, 연속 붙어있는 여러 개의 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칭하는 엑셀 용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썸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A0 썸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C11과 D11인가요? 엔터 치고요. C11과 D11이니까 C11부터 D11 여기 세 개의 셀하고 그 다음에 또 E11 C11이면 요건가요? C11부터 D11 요 두 개네요. 두 개의 셀과 그 다음에 E11 요 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세 개의 셀을 다 더해라 라는 게 의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뭐 사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제대로 식이 되려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지가 않아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 작성해야 함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작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식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예제인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여기 URL에 있는 블로그에서 만들어 놓은 예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식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식 오류는 앞선 강의에서 오류의 종류하고 그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좀 했고요.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if error라는 함수에서 뭐 제한적이나마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대체해서 어떤 또 다른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10,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20에 있는 셀을 나누기 C20 이렇게 하면 뭐 10 나누기 10 0.5 잘 나오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똑같이 한번 여기서도 똑같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서 가끔 이제 숫자를 이제 고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10을 5로 고치면 이렇게 0.25, 0.25 잘 계산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나눗셈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수로 0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divide by 0, 0으로 나눴어요 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if error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f error 이렇게 먼저 요거 계산을 하고요. 요거 계산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계산해서 에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divide by zero와 같은 조금 보기 어려운 메시지를 출력하지 말고 자 계산 오류가 분모 계산 오류라고 하죠. 계산 오류가 수식 오류라고 할까요? 수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divide by zero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의 수식을 계산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식을 했고요. 이렇게. 네, 이거 정상적인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 0을 다시 20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시 20으로 바꿔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if error를 쓴 거나 안 쓰는 거나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